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4부 음악치료 모델 제13장 창조적 음악치료 로돌프 러빈스 음악치료는 즉흥 음악치료의 한 형태로서 창조성 치료적인 면을 중시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즉흥 연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음악치료라고 명명되었다. 창조적 음악치료에서 창조성이란 인간의 건강한 면을 의미하며 이는 곧 창조적 음악치료의 주요 개념인 음악아동과도 연관된다. 창조적 음악치료는 본래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경험적 음악치료로 출발하였으나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성인 및 노인들과의 임상과 연구를 통해 그 치료적 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언어적, 음악적 배경을 가진 치료사들을 배출함으로써 중다문화적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창조적 음악치료의 정의 창조적 음악치료는 1957년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루돌프 박사와 특수교사 라빈스 박사의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구적 공동 임상과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반세기에 걸쳐 여러 사회, 문화, 음악적 배경을 가진 치료사들의 다양한 임상과 연구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창조적 음악치료의 정의는 계속적으로 재정립되어 왔으며 루돌프 라빈스 치료사들이 공유하는 철학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과정을 중시하며 이 과정에서 표현, 교류, 자기 실현을 위해 음악을 창조한다. 음악적 인식, 창조성 및 음악 요소의 임상적 활용은 창조적 음악 치료 과정의 필수 요건이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조직적 힘으로서 또한 음악적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음악적 동기, 주제, 형식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회기의 녹음 또는 녹화는 세부적 연구 및 임상적 음악적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공동의 치료 목표 아래 두 명의 치료사가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한다. 적극적 청취와 지속적 진단을 강조한다. 음악의 영향은 원형적 본성이라고 믿는 동시에 각 개인의 독특한 음악적 반응에 주시한다. 치료로서의 음악 예술을 추구한다. 클라이언트의 음악적 반응에 대한 민감한 강화를 중시한다. 중다문화적 음악 자원을 확충을 요구한다. 창조적 음악 치료에 대한 루돌프 라빈스 음악 치료사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창조적 음악 치료는 음악이 치료의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는 음악 중심 치료로서 치료의 핵심이 음악 안에 존재하는 순전히 음악적인 음악 치료이자 실중적인 음악 치료이다. 또한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선천적 음악성을 가진다는 믿음 위에서 이러한 음악적 감각들에 다가가기 위해 심미적 음악 형식을 창조하며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즉흥 음악으로서 반응들과 접촉하는 치료다. 또한 음악의 객관성과 그 심미적 인식에 따른 치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임상적 즉흥 연주 과정에 기초하므로 음악은 필수적 핵심 요소인 동시에 임상 과정과 치료 관계의 연장선으로 간주된다. 이는 이에 덧붙여 창조적 음악 치료가 그토록 강력하고 예술적이며 역동적이면서도 다른 음악 치료와의 분명한 경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음악에 대한 심미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요컨대 모든 로돌프 라빈스 음악 치료사들은 첫째, 모든 개인 안의 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선천적 음악성을 통해 여러 장애적 요소를 넘어 개인이 자기 실현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며 둘째, 음악을 치료의 가장 중요한 수행자로 간주하고 셋째, 선천적 음악성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해 즉흥 음악을 사용한다. 따라서 창조적 음악 치료란 개인의 성장 기제로서의 선천적 음악성과 음악의 치료적 힘에 대한 기본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선천적 음악성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치료로서의 음악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음악 치료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2. 창조적 음악 치료의 역사적 배경 1. 제1기 로돌프와 라빈스의 개척 창조적 음악 치료는 로돌프와 라빈스의 17여 년에 걸친 공동 임상 및 연구로 탄생하였다. 1957년에 영국의 선필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 재직하던 클리브 러빈스와 영국을 여행 중이던 뉴욕 바드 음악학교 작곡가 교수 폴 러빈스와의 우연한 만남은 1976년 로돌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7년간의 즉흥 음악 치료의 선구적 임상 및 연구 업적으로 이어졌으며 유사한 가치관, 스타일, 속도,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팀워크가 용이하고도 자연스럽게 형성, 발전되었다.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뛰어난 작곡가로서 많은 상을 받았던 로돌프는 안식년을 맞아 자신의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이었는데
우연히 예술과 치료의 접목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 뒤 음악의 치료적 활용에 관심이 커졌고, 이러한 관심이 그를 당시 장애 아동들의 음악 교육을 중요시하던 선필드 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이끌었다. 이때 로빈스가 가르치던 중증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용한 즉흥 음악이 아동들의 정서적, 신체적 변화를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각자의 오랜 직업을 떠나 음악 치료의 길을 함께 개척하게 되었다. 2. 제2기 클리브 로빈스와 카롤 로빈스의 확장. 로돌프의 건강이 악화되자 1975년부터 로돌프로부터 훈련을 받은 카롤 로빈스가 로돌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1977년 로돌프가 지병으로 타계암에 따라 로빈스의 부부는 로돌프 로빈스 음악 치료를 이끄는 선두에 서게 되었다. 청각장애 아동들과의 임상을 시작으로 로빈스 부부는 세계 각지로 초청되어 활발한 임상, 연구, 교육 활동을 하였으며 1984년 호주의 두 번째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이듬해인 1985년 독일 헤르데케 대학 내의 세 번째 로돌프 로빈스 센터가 설립되었고, 1976년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실버 클래프 재단을 주축으로 하여 1988년 뉴욕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 재단이 탄생하게 된다. 이 재단의 지원으로 1990년 뉴욕대 부설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센터가 설립되었고, 1996년 카롤 로빈스가 암으로 타계하기까지 로빈스 부부는 뉴욕 센터의 소장으로 재직하며 활발한 임상, 연구, 저서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창조적 음악치료의 임상적,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3. 제3기 현대의 다양한 철학적, 중다문화적 적용. 발달장애 아동들과의 임상에서 출발한 창조적 음악치료는 음악 중심 음악치료로서 치료사의 개입이 음악 안에서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의 변화 과정은 음악적 반응을 통해 확인된다. 즉, 음악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따라서 음악 외적인 통로를 통해 아동을 치료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창조적 음악 치료는 아동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며 언어적 개입을 하지 않는 접근으로 간주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섭식 장애를 가진 청소년,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 치매 노인, 암 환자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창조적 음악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따라 언어적 개입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의 다양한 음악적, 심리학적, 임상적 배경을 가진 로돌프 로빈스 치료사들이 음악적 개입과 경험이 치료의 중심이라는 공통적 믿음 위에서 여러 새로운 이론적, 임상적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재즈, 록, 팝뮤직 등 대중음악적 요소의 적극적 활용, 음악적 개입과 언어적 개입의 균형적 사용,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학과의 접목 등을 통해 창조적 음악 치료는 지속적인 확장선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영국 런던 센터에서는 섭식장애 청소년, 성인 정신질환자, 에이즈 환자, 비장애 성인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의 임상 현장에서 심리치료와 음악치료의 접목, 즉 언어적 개입과 음악적 개입의 접목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독일 헤르데케 센터에서는 대학 부설 병원에서 의학적 임상과 연구가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8년부터 켄 에이젠과 알란 터리가 로빈스의 뒤를 이어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미국 뉴욕 센터에서는 10여 명의 치료사들이 매주 100여 명의 아동, 청소년, 성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음악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빈스는 2005년 현재 전과 다름없이 활발한 임상활동과 더불어 저서, 강연, 워크, 교육 등을 통해 창조적 음악 치료의 종적, 횡적 확장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세계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 협회가 인정하는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코틀랜드, 한국 등이 있고, 이 밖에 여러 국적을 가진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들과 역동적인 임상활동 및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코틀랜드에 있는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센터에서는 1년 이상의 집중적이고도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모두 6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사들이 배출되었으며, 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음악치료 클리닉이 로돌프 로빈스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클리닉으로 공식 지정된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 창조적 음악치료 또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3. 창조적 음악치료의 철학적, 심리학적 배경.
창조적 음악 치료는 치료 그 자체로서의 음악에 매우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창조적 음악 치료의 철학은 로돌프와 라빈스의 음악적 배경 및 철학과 매우 유관하며 창조적 음악 치료의 인간관, 역시 음악의 본질과 특성, 인간과 음악과의 관계, 음악의 역할 등에 대한 로돌프와 라빈스의 믿음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인간의 건강한 본성, 성장에 대한 자발적 동기와 욕구, 내적 변화 등에 대한 관심과 클라이언트 중심적 관점 등과 같은 창조적 음악 치료의 특징들에 대한 피상적 이해는 자칫 창조적 음악 치료를 단순히 인본주의적 음악 치료로서 단정 짓게 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마치 베토벤의 제1, 2 교향곡들만 접하고 베토벤은 전형적인 고전주의 음악가다라고 정의하거나 그의 9번 교향곡만 접하고 베토벤은 초기 낭만주의 음악가다라고 단정 짓는 것과 같다. 베토벤의 음악관이 고전주의에서 출발하여 초기 낭만주의까지 확장되었듯이 창조적 음악 치료의 초기 인간관은 스테이너 인지학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개인의 고유 능력 발현과 자기 실현을 통한 성장의 가치를 두는 인본주의적, 현상학적 경향이 짙은 것이 사실이나 개인의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통찰을 중요시하는 정신분석적 심리학과 자발적 동기와 창조적 자기 실현을 통한 개인의 발전에 큰 의미를 두는 내적 동기론에 이르기까지 그 심리학적, 철학적 반경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실제로 라빈스를 포함한 많은 러돌프 라빈스 음악 치료사들은 창조적 음악 치료가 단순히 인본주의적 접근법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하는데 이는 창조적 음악 치료가 특정한 심리학적, 철학적 바탕 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적 음악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매슬로우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철학적, 심리학적 배경과 믿음을 가진 로돌프 라빈스 음악 치료사들의 임상과 저서들은 창조적 음악 치료가 단 하나의 심리학적, 철학적 이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창조적 음악 치료는 어느 한 심리학 혹은 철학적 이론에 국한되어 설명될 수 없으며 창조적 음악 치료의 최고 핵심 철학은 다름 아닌 음악과 음악의 힘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믿음 안에서 치료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임상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심리학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1. 스테이너 인지학의 영향. 인간의 지혜로 풀이될 수 있는 인지학은 루돌프 스테이너의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사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로돌프와 라빈스의 초기 인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스테이너는 심리학자들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영혼의 병은 음악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자기, 정신, 영혼, 육체 간의 상관관계, 사랑의 창조적 본성, 의지 등에 관한 이론들은 음악적 반응들이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반영한다는 로돌프 라빈스의 음악치료 철학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리드믹스 강사였던 아내와 함께 인지학을 실천하는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만큼 스테이너의 사상에 심취했던 로돌프는 1958년 역시 인지학적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영국 런던의 선필드 장애아동의 집을 방문하면서 음악의 치료적 활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선필드의 연구과장이었던 허버트 괴터는 스테이너의 사상을 자기 심리학으로 확장하고자 했던 상담가로서 그의 인간관과 음악관 역시 로돌프와 라빈스의 임상과 연구의 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스테이너와 괴터의 인지학적 배경 위에서 로돌프와 라빈스는 음악치료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으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음악치료의 길로 인도한 것은 인지학이 아닌 바로 음악 그 자체였다. 2. 인본주의 경험주의 심리학과의 연관. 창조와 음악치료는 모든 개인에게 선천적 음악성이 있으며 이러한 선천적 음악성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기본적 믿음 위에서 출발한다. 이는 모든 개인에게는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실현을 성취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기본적 인간관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음악아동의 창조적 발현이 곧 개인의 성장으로 간주되는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음악적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며 그러한 경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여기에서 충실히 인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같은 맥락에서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진단명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 정서적, 신체적 증상들에 따라 분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고 고유한 존재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과 음악과의 접촉, 음악 안에서의 타인과의 접촉 등이 중요한 치료적 단계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실은 필,
욘텐프와 등과 같은 심리학자들이 창조적 음악 치료를 설명하는데 자주 거론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즉 현재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과 접촉을 중요시하는 현상학적, 실존적 경험주의 심리학과 창조적 음악 치료의 철학이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3. 매슬로우의 자아 초월 심리학과의 연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절정 경험, 자기 실현, 내적 외적 학습, 존재 심리학 등과 같은 개념들은 창조적 음악 치료의 철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매슬로우의 자아 초월 심리학과의 연계는 이미 창조적 음악 치료의 임상적, 이론적 틀이 충분히 성립되었던 1973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창조적 음악 치료의 기본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 미 전역의 교육계를 지배하던 행동주의가 로돌프 러빈스의 음악치료 인간관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러빈스 박사가 로돌프 러빈스 음악치료를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심리학 이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매슬로우의 이론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러빈스는 매슬로우 이론과의 접목이 창조적 음악치료의 심리학적 바탕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행동주의와 정신역동주의를 포함하는 동시에 이를 초월한다는 의미를 지닌 초행동주의적, 초정신역동주의적 개념들은 창조적 음악치료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철학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4. 정신역동주의 심리학과의 연관. 흔히 창조적 음악치료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본주의적 음악치료로서 단순히 이해되기 쉬우나 무의식적 갈등과 역동 탐색이 치료의 과정과 목표가 되는 정신역동적 인간관은 창조적 음악치료의 매우 중요한 철학적 바탕이다. 정신역동적 개념인 투사, 전이, 역전이 등은 창조적 음악치료에서 광범위하게 탐색되며 음악의 일체적인 치료적 매개체로 사용되는 창조적 음악치료에서는 음악적 투사, 전이, 역전이의 탐색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융과 창조적 음악치료 철학 사이의 연계는 GIM이나 분석적 음악치료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의 원형과 상징에 대한 이론은 창조적 음악치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적 원형과 음악적 표현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융이 말하는 원형은 인간의 본성과 연관된 것으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보편적 특성들을 말한다. 음악에도 이러한 원형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래동요나 구전다장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오음계다. 또한 음악 그 자체도 원형적이다. 로돌프는 음악 요소들이 원형적임을 설명하면서 융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인간의 영혼과 전이식에 존재하며 경험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원형성의 음악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조적 음악치료의 훈련과 임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음악적 요소들과 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은 원형적 경험과 유관하다. 로돌프는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음악적 원형성에 대한 인식과 고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역설하였다. 흑인 아동이 탱고에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와 연관하여 마르쿠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음악적 원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로돌프 라빈스 음악치료 과정에서 음악적 원형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파악되는가? 음악적 원형은 의식적인가, 전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가? 음악 자체도 원형적인가? 이러한 음악적 원형들과 각각의 특성들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인간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어떤 음악적 요소가 어떤 이유로 창조되고 사용되어 왔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고찰은 음악을 가장 중요한 치료적 매개체로 간주하는 창조적 음악 치료의 기본 철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악적 개입이 언어적 개입보다 우선시되는 음악 중심의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모든 세션을 비디오 녹화한 뒤 세세한 기록과 분석을 강조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의 모든 음악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음악적 변화는 곧 개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클라이언트의 음악이 그저 단순한 예술 형태의 음악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의식적, 무의식적, 신체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로돌프 라빈스 음악 치료사들은 장애아동,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 치매 노인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과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임상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음악 경험을 통한 관계 형성과 내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연 발생적이면서도 임상적으로 유도된 음악적 기술과 감성은 클라이언트가 여러 장애와 장애를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며 음악과 음악 경험은 치료사의 개입과 클라이언트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된다. 이것은 위니코트의 중간 형상 및 중간 대상 이론과 연관될 수 있다.
위니코트는 자기애적 단계에서 외적인 대상과 관계 맺는 능력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 중간 단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간 현상과 중간 대상은 건강한 인간 발달에서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넘어 때로는 필수적인 것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중간 현상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놀이와 문화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며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놀이 안에서 또는 놀이 안에서만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창조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충분히 창조적일 수 있을 때라야 자아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치료도 놀이처럼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음악은 중간 대상의 하나로 이어질 수 있고, 치료로서의 놀이 개념은 음악 자체를 치료로서 간주하는 치료로서의 음악 개념과도 연관되며, 더 나아가 음악적 성장을 개인의 성장의 일면으로 이해하는 러돌프 라빈스의 기본 철학과도 연관된다. 그의 충분히 좋은 엄마의 역할, 엄마의 안아주기와 반영하기 등의 개념들도 창조적 음악 치료 안에서 치료사 및 음악의 역할과 치료 과정을 매우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5. 창조적 음악 치료와 관련된 최근 개념들. 마음과 신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경학자 삭스의 태동과 내적 음악 경험을 설명하는 음악교육학자 엘리어트의 뮤직싱, 이게 뭐야? 크리센티에의 최적 경험과 몰입 등은 음악 중심 치료로서의 창조적 음악 치료의 치료 철학을 설명하는 데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이다. 태동은 사크스가 음악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로서 생명을 부여함, 에너지를 부여함이란 의미를 가진다. 음악의 태동적 성격이 신경학적 환자들에게 부족한 연속성, 즉 자연스러운 신체적 움직임 등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비단 신체적 태동뿐만 아니라 음악은 개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태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이러한 음악의 태동 역할이 중요한 치료적 수행자로 간주된다. 뮤직싱은 메이킹 뮤직보다 직접적인 음악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엘리오트에 따르면 음악은 가장 가치 있는 인간 경험의 하나이며, 음악적 활동의 우선적 이유는 자기 성장, 자기 지식과 더불어 자기 만끽이다. 즉, 음악은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목적이며, 또한 음악은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서 의도, 의식, 지식이 포함된 활동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보면 뮤직싱은 우리 자신을 강화하고 구조하는 활동이므로, 진정한 음악 치료의 목표는 음악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음악 외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앞서 음악과 음악적 경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또한 음악 그 자체를 치료의 가장 큰 매개체로서 간주하는 음악 중심 치료의 핵심 철학과 연관되는데, 이에 대해 러빈스는 즉흥 음악 치료 안에서 경험하는 뮤직싱을 직관의 비신체적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게 크스틱즈젠트미알리의 최적 경험과 몰입 개념은 적절한 수익 목표를 수립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내적 동기가 발생하는데, 스스로 그 과정에 몰입함으로써 최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과 최적 경험을 통해 내적 동기가 더욱 강화되고, 그에 따라 좀 더 높은 수익 목표를 세우고 몰입하고 성취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며, 이러한 반복적 순환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상승되고 창조성이 발현된다. 플로우는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 추구하는 자발적 동기 유도에 따른 창조적 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통한 자기 성장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